안녕하세요. 리포터 장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수의사 영창입니다. 슬기로운 개인생활 두 번째 강의에서는 집에서 간단하게 우리 반려견이 건강한지 혹은 아픈지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미리 아픈 것을 알아차려서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회복도 빠르고 비용도 절약할 것 같은데요. 선생님, 간단하게 반려동물의 이상 증상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알아볼까요? 네, 집에서 간단한 체크로 반려견이 건강한지 혹은 아픈지를 알아본다면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혹은 긴급한 상황에서 빨리 대처를 할 수 있겠지요. 이번 시간에는 반려견 신체검사 요령과 건강 이상을 확인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강의 주제는 더 궁금해지는데요. 저도 수의사가 될 수 있다니 빨리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럼 먼저 신체검사 요령과 5가지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먼저 신체검사 요령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리포터님, 네. 우리가 병원 갈 때 신체검사 받을 때 무엇부터 해나요? 보통 체온을 재고 혈압, 키, 몸무게 이렇게 재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반려견도 마찬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체온 측정입니다. 사람의 정상 체온은 36도에서 37도인데 반려견의 정상 체온은 38도에서 39도로 사람보다 1, 2도가 조금 높습니다. 직장 체온기나 또는 디지털 체온기로 측정하여 체온이 하루 이틀 계속 높으면 빨리 병원 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 사람은 혈압이나 맥박수를 측정할 수 있지만 집에서 간단히 반려견을 검사할 때는 호흡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려견의 정상 호흡수는 분당 12에서 20회예요. 예. 육안으로 보아 평소보다 가슴이 심하게 움직일 정도로 빠르게 호흡하면 즉시 방문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벌써 수의사가 된 기분입니다. 네, 사람이나 반려견이나 관리를 잘하면 오래 사는 건 똑같습니다. 반려견의 수명은 관리를 잘해주면 평균 15년에서 20년을 산다고 해요. 그런데 최근에 증가 추세에 있으면서 반려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질병이 있는데 리포터님 혹시 아실까요? 글쎄요, 뭘까요?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은 반려견에게도 중요한 질병으로 사람도 잘 살게 되면서 비만 인구가 증가했듯이 반려견 비만도 현재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반려견이 비만인지 혹은 아닌지를 가늠해보는 비만 정도 측정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신체 유형으로 알아보는 BCS 검사는 1등급에서 9등급까지 있는데요. 3등급 이하는 마른 편입니다. 정상은 4등급, 5등급인데 4등급 한번 보실까요? 네. 갈비뼈 쪽에 손을 대봤을 때 뼈가 쉽게 느껴지고 위에서 보았을 때 허리 부위가 확인이 쉽고 옆에서 봤을 때 허리가 잘록한 상태를 4등급이라고 봅니다. 다음은 5등급 보시겠습니다. 5등급은 갈비뼈가 소량의 지방으로 덮여 있으나 손으로 쉽게 느껴집니다. 위에서 보았을 때 허리가 확인되고 허리가 가슴에 비해 잘록합니다. 6등급 이상은 비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반려견의 경우 갈비뼈 부위를 손을 대봤을 때 갈비뼈가 확인이 안 되면은 비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갈비뼈가 손에 안 만져지면 비만 7등급 이상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BCS가 4, 5등급인 반려견은 관절염, 슬개골 탈구, 심장병, 뇌분비계 질환, 피부병 등 다른 질병에 걸릴 확률도 낮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BCS가 4, 5등급인 반려견은 6등급 이상인 반려견에 비해 평균 2년을 더 산다고 합니다. 사람도 비만으로 인해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다들 다이어트를 하려고 애쓰는데요. 반려견도 마찬가지겠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평소 비만 건강관리는 수명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네, 반려견과 오래 살려면 비만 관리를 반드시 해줘야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 신체 검사로 반려견의 평소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건강 이상을 확인하는 5가지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밥, 사료입니다. 일단 잘 먹어야겠죠? 네. 먹는 양이 줄거나 잘 먹지 않으면 불안해 보이고 혼자 있기를 원하면 몸이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째는 잇몸.
혈색을 보는 것인데요. 사람의 경우는 창백한 얼굴로 알 수 있지만 반려견의 경우는 털로 얼굴이 덮여 있어 알 수 없지요. 그래서 반려견은 잇몸을 보는데 정상적인 잇몸의 혈색은 천홍빛입니다. 셋째는 구토인데요. 이때 구토 횟수를 확인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2회 정도는 잘못 먹은 것에 대한 배출 과정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계속 구토한다면 질병으로 의심해야 합니다. 이때 구토 색깔을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한데 노랑 톤은 공복시해 보이고 하얀 톤은 기관지, 폐, 호흡기 쪽에 이상이 의심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사진 찍어 병원을 가셔야 됩니다. 아, 네. 넷째는 변의 상태로 알아보는 방법인데요. 변의 정상적인 색깔은 갈색입니다. 변이 초록색이라면 물론 풀을 많이 먹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담낭 질환이 의심되고 적색이라면 대장 출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흰색 변은 뼈를 자주 먹는 반려견에서 간혹 볼 수 있는데 이때 장폐쇄를 유발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 췌장이나 담당 질환에서도 이 같은 흰색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아기가 황금똥을 누면 건강한 신호로 보아 좋아하지만 반려견의 경우는 황금똥은 간 질환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피부병이 있는 그루밍이 심한 반려견에서는 털이 포함된 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반려견에게서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관찰 대상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았는데 매일 임금님의 변을 신하들이 맛까지 보면서 건강을 체크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변은 음식을 먹고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일 반려견의 변을 치우면서 건강까지 체크하면 일석이조겠지요. 그리고 변의 정상 굵기는 휴지로 집어서 바닥에 묻지 않고 그 형태가 그대로 유지되면 정상인데요. 정상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분 섭취가 필요합니다. 반려견의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은 킬로그램당 20에서 70ml인데요. 변이 너무 딱딱하다 싶으면 물을 충분히 주고 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는 오줌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먼저 색깔을 관찰하는데 빨간 피가 섞여 나오면 신장염, 요로종양, 결석, 방광염, 게레토스피라에 의한 황달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냄새입니다. 냄새가 악취가 심할 경우 방광결석, 종양이 의심됩니다. 다음 오줌 누는 횟수입니다. 횟수가 많으나 양이 적으면 방광염, 결석, 종양이 의심되고 오줌량이 많은 경우는 당뇨도 의심해 볼 수 있죠. 특히 물같이 많은 양의 오줌을 눈다면 만성신염, 뇌하수체 호르몬 분비 이상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령견에서 입안이 건조해서 자주 물을 먹는 경우에서도 소변량이 많거나 자주 소변을 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는 집에서 간단한 체크로 반려견이 건강한지 혹은 아픈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들을 배워보았는데요. 요약 내용을 다시 보시면서 정리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마지막 강의 주제는 반려견을 키우면서 흔히 보이는 질병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그럼 오늘 강의인 나도 수의사 여기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